자, 이번 영상에서는 각 문형의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히 사형식 문형의 수동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각 문형의 수동태를 살펴본다. 요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수동태가 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수동태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BPPO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BPP는 영어에서 수동을 표현하는 형식이야. 형식, 틀. 수동태의 정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면 이번엔 또 당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야, 당한다 라는 거는 영어의 수동태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거는 수동태가 표현하는 내용, 수동태가 담고 있는 내용이지 수동태의 정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즉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조차도 수동태라고 하면 BPP 당하다 요거만 알지 진짜 수동태의 정의, 수동태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수동태는 영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한국어에서는 수동태로 쓰면 정말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어에선 잘 안 쓰는 표현인데도 영어에서는 그대로 거침없이 쓱쓱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동태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참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의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실제 원어민들이 아주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동태를 소홀하게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실전 영어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자, 수동태의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새로운 문장. 필수영문법 75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는 잘랐다. 나무를.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죠. 나무를. 요게 목적어예요. 근데 이 목적어 나무, 얘를 주어로 보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럼 뒤에 잘랐다, 잘렸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잘렸다, 요게 맞겠죠. 자, 그래서 수동태라는 문장은 원래는 능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였던 놈을 주어 자리로 보내가지고 그 새로운 주어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진 문장, 요걸 수동태라고 해요. 근데 왜 당했다라는 뜻으로만 자꾸 나올까? 수동태는 왜 그러냐면 목적어였던 놈이 주어로 가서 그래요. 자, 우리 필수영문법 6강에서 목적어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목적어가 뭐였죠? 목적어란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이게 목적어의 정의였어요. 그 행위를 한 놈은 주어, 나는 그 행위를 당한 게 목적어, 잘났다라는 행위, 요거를 당한 놈은 목적어, 나무가 목적어. 그죠? 결국 목적어라는 건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이게 목적어의 정의였다니까. 자, 근데 그 행위를 당했던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주어가 그 일을 했단 얘기일까? 당했단 얘기일까? 그쵸. 당연히 당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걸 수동태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목적어란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다. 자, 근데 이 목적어를 주어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면 결국 그놈이 당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로 보냈을 때 만들어진 이 문장, 요거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정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능동태 문장에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겠구나. 이거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못 만들겠구나. 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야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당연히 수동태를 만들 수조차 없겠지. 아하.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1형식, 2형식 문형은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또 하나,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문장이니까 타동사만 가능하겠구나. 왜? 자동사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불가하구나. 그래서 수동태라는 개념은 타동사에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73강, 74강에서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자, 근데 영어에서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바로 과거분사입니다. 수동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럼 과거분사 쓰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필수영문법 16강에서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그것도 수동의 의미를 가진, 즉 뭐뭐를 당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다.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과거분사. 엄밀히 말하면 타동사의 과거분사. 근데 이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동태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만들어진 문장인데 이 정의에 의해서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필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1형식, 2형식 문형은 애초부터 수동태로 전환이 불가하겠구나. 목적어가 있는 문장, 즉 타동사가 사용된 3형식, 4형식, 5형식 문형에만 수동태가 존재하겠구나. 이런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낼 때 이 목적어는 반드시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놈만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좋다는 거. 이 원리가 왜 필요하냐면 4형식 문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4형식 문형은 목적어가 2개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을 선발해서 주어로 내보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 동사랑 가까운 목적어만 주어로 보내십시오. 그게 바람직합니다 라는 겁니다.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면 과거분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The tree cut. 그 나무가 잘렸다. 수동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cut은 과거분사예요. 즉 형용사란 뜻이죠. 그럼 문장 성립이 안 되죠. 왜? 동사가 없으니까.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주어 있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cut, 얘도 있는데 동사가 없어.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동사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게 비동사라고 했죠. 도대체 영어에는 왜 비동사 같은 게 존재하는 거냐? 이거 언제 써먹는 거냐? 필수영문법 54강, 5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the tree was cut. 이렇게 비동사가 개입이 되어야만 문장이 성립되니까 자연스럽게 BPP라는 형태가 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면 BPP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BPP는 수동태를 표현하는 형식이고 수동태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the tree was cut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나무가 잘렸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잘렸는지 그 행위자를 표현하고 싶어 또는 표현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by를 써가지고 the tree was cut by 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에 의해서 잘렸다. 표현할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이제 1형식이죠. 수동태를 표현하는 BPP 이거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로 끝난 1형식. 목적어가 사라졌네. 당연하지. 목적어라고 하나 있던 애가 주어 자리로 와서 만들어졌거든. 그게 수동태거든. 당연히 수동태엔 목적어가 없겠죠. 그러면 수동태 문장엔 무조건 다 목적어가 없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I allowed. 나는 허락했다. him. 그에게. to go fishing. 낚시하러 가도록. 5형식이죠.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배운 공식 외운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수동태 정의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그런 거 머리에서 지우세요. 수동태의 정의 뭐였어요? 목적어가 주어로 온 문장. 이게 수동태의 정의였어요. 목적어는 him. 얘를 주어로 갖다 놓으면 he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he 그 사람은 허락을 했나요? 허락을 받았나요? 허락을 받았지. 허락을 당한 거지. 그럼 수동이네. 지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하면 능동. 그 행위를 당하면 수동. 자,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분사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과거분사를 써야겠네. allowed. 자, 그러면 he allowed.
근데 문장 성립이 안 돼. 동사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쵸. 비동사 출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He was allowed. 그는 허락받았다.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갖춰서 수동을 만드셨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To go fishing. 얘 남아있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by me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런 정보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역시 수동태 문장이 되고 나니까 목적어가 사라졌죠. 당연하죠. 목적어라고 하나 있던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샥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엔 목적어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엔 사형식 문형 수동태 한번 볼게요. She, 그녀가 gave, 줬다.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A book, 책을, 책 한 권을, 직접 목적어. 책은 별로 안 반갑죠. 뭐 먹을 걸 주던가 돈을 주던가 이래야지. 책 주면 실망스럽죠. 아무튼 사형식 문형의 특징은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라는 거예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책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죠. 왜?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저놈의 동사가 문제죠. 줬다 그랬으니까 뭘 줬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자,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줬냐?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뭐를 줬냐? 직접 목적어가 그 뒤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친구가 선물을 주면 잘 간직해라. 선물을 주면 수요동사 간직해라. 당근에 팔지 말고 간직해라.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야 사형식인 거예요. 이 순서에서 어긋나면 사형식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 me, 얘를 주어로 샥 뽑아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e를 주어 자리로 보내면 당연히 주어 자리니까 주격을 써야겠죠. I. 근데 나는 준 게 아니고 주는 걸 당했어. 즉 주는 걸 당했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지. 수동이네. 그럼 과거 분사를 써서 given. 근데 동사가 없어서 문장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비동사가 짠 나타나서 도와줘야지. I was given. 나는 주는 걸 당했다. give 당했다. 즉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썼어?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I was given a book by her. by her는 쓸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했죠. 나는 받았다. 책을 이런 뜻이 되고요. 요거는 삼형식이에요. 여기서 동사 was given. 얘는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았나? 책을. 목적어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삼형식. 자, 이걸 삼형식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삼형식이라고 보는 게 깔끔합니다. 자, 근데 여태 봤던 수동태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없어졌었는데 사실 당연한 게 하나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뽑혀 나갔으니까 당연히 수동태에는 목적어가 없겠지. 근데 여긴 있네. 왜 있을까?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였거든. 그 중에 하나가 주어로 샥 뽑혀 나갔으니까 당연히 목적어 하나가 남는 거지. 이해되시죠? 산수잖아, 산수. 2 빼기 1은 1. 그죠? 자, 그래서 수동태 문장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그래, 이놈 때문에. 얼마 전에 채널 댓글로 수동태 문장엔 목적어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그 질문에 댓글로 대답하려면 설명이 너무 길겠죠? 여태껏 쭉 얘기했던 걸 다 얘기해줘야 돼. 그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다? 목적어가 하나인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면 당연히 목적어 없겠지. 근데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 즉 사형식 문형이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남아있겠지. 이건데, 이게 대답인데 이렇게 댓글로 답을 하면 저게 뭔 소리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널에 올라오는 질문 댓글 대부분 제가 답을 안 합니다. 초기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대답했어요. 근데 대부분 질문만 던져놓고 답변은 보지도 않아. 힘 빠지고로. 그래서 이제는 댓글로 답 안 합니다. 영상 계속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정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하세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엔 또 사형식 문형 목적어 순서가 바뀌면 왜 꼭 전치사가 개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며칠 안 됩니다. 이것도 대답 안 했어요. 이 부분도 조만간 라이브가 됐든 문법 영상이 됐든 영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청하세요. 자, 근데 저 문장에 목적어가 하나 또 있잖아. She gave me a book. 이 문장에 a book 얘도 있잖아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낸 문장이다. 그럼 a book 얘도 목적어니까 이것도 주어로 샥 보낼까? 그래서 수동태 만들면 될까? A book was given me. 이렇게요. 책이 주어졌다. 나에게. 사실 저렇게 써도 되긴 해요.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 영어,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저렇게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추가해드린 원칙이 하나 있죠. 아까 있었어요.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걸 미국인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끼고 압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언어라는 게 자꾸 변하니까 제가 새롭게 추가한 원칙이긴 해요. 그럼 저 원칙에 따라서 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 했으니까 She gave me a book. 이 표현에서 a book, 쟤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는 목적어 순서를 바꾸면 되죠. 동사 뒤에 바로 가도록. 근데 목적어 순서가 바뀌면, 즉 뒤에 놈이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샥 나오면, 그래서 She gave a book me 이렇게 되면 쌈 난다고. 새치기 했으니까. 그래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안구가 뽑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필수형 문법 117강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적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She gave a book to me 이렇게 되죠. 자, 이제 a book 요놈이 동사 바로 뒷자리를 차지했어요.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a book 얘를 주어로 보내서 a book was given. 일단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 책이 주어졌다. 나머지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쓰시라 했죠. A book was given to me. to me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일형식이죠. A book, 주어, was given, 동사, to me. to me는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는 수식어구, 즉 장식품이기 때문에 문형 따질 때 안 쳐준다. 그래서 저 문장은 일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형식 문형의 수동태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참 중요해요. I was given. 내가 주는 걸 당했다. 아, 받았다는 뜻이구먼. A book was given. 책이 주는 걸 당했다. 아, 주어졌다. 전달됐다. 이런 뜻이구먼.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 was told.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야, tell. 이건 말해주다 라는 뜻인데 저거 BPP, 수동태네. 그럼 말해주는 걸 당했다. 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고 나는 그걸 당했다. 그러니까 말해주는 걸 당해서 그럼 들었단 얘기네. I was told. 아, 내가 들었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해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돼요. I was asked. 자, ask. 얘는 질문하다 또는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 BPP, 수동태래. 아, 내가 질문을 받았다. 또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ask와 관련해서는 수능시험 문법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능동수동 따지는 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에서 품사와 태, 즉 품사와 능동태, 수동태만 잘 따져도 영어 공부 엄청 쉬워진다고 했죠. 그만큼 능동수동 따지는 건 영어 공부의 생명이에요. 자, 그걸 못 따지면 그냥 모조리 갖다 때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부, 따지는 공부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조리 나오는 족족 외워야 된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또 지속하기 힘든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문법책에 보통 어떤 목적어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Tom was but. 이거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Tom was cooked. 이것도 안 된다. 자, 왜 안 될까?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고 윤리적으로 안 맞지. Tommy was but. by는 사다인데 사다의 수동이면 사는 걸 당했다. 즉 구매되었다. 사람을 사고 파나 보네. 탐이 구매되었다. Tom was cooked.
탐이 요리되었다. 오, 끔찍하다, 끔찍해. 그죠? 자,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책에서 buy라든가 cook 같은 동사는 수동태를 만든다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자, 물론 상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배경이 달라지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잖아. 심청 was bought. 심청이는 구매되었습니다. For 300. 300 sacks. sacks는 이거 자루란 뜻이죠. of offering rice. 공양미 300자루, 300석에 팔려갔습니다. 즉 심청이가 구매되었고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 자, 또는 옛날 노예시장에서는 사람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아니,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사람을 사고 파는 극악무도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요리해서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사람을 잡아먹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이 특히 영화나 소설에서는 충분히 또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저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못 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실제로 최소한 현실은 아니더라도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저런 문장들이 나오면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문법책에서 안 된다 했는데 여기 막 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러니 어떤 목적어는 수동태 주어로 못 쓴다. 이런 걸 절대 원칙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사에 관한 필수 영문법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확장 문법편에서 마저 다룰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필수 영문법의 마지막 관문, 관사편을 시작할게요. on, the, 요 콩알 만한 것들이 어지간히도 속을 썩이죠. 이놈들도 하나씩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